아이가 유치원생 정도라면 이 아이가 하는 말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는 T인지 F인지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한 초등학생 정도 되면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검사를 따로 안 해보셔도 관찰을 통해서 알 수가 있으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뇌과학 공부하는 엄마, 천재를 키우는 반부마마입니다. 자녀가 둘 이상이신 분들은 왜 한 아이는 나와 잘 맞는데 한 아이는 또 이렇게 나랑 다를까 하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사람들마다 잘 맞는 성향과 아닌 성향이 있기 마련인데요. 특히 공부하는 부분에서 이 성향이 부딪히게 되면 갈등을 불러오는 경우가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성향과 자녀의 성향을 잘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 MBTI 검사가 워낙에 유행이라서 아마 대부분 자기 본인의 성향은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꼭 검사를 해봐야지만 아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린 자녀라고 하더라도 부모님이 꼼꼼하게 관찰을 해보시면 대략적인 성향은 알 수가 있거든요. 아이들은 오히려 자기 자신에 대한 메타인지가 낮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검사를 하는 것보다도 관찰을 통해서 보는 게 더 잘 맞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MBTI 중에서 판단 기능의 영역이죠. T와 F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런 성향의 아이들이 공부를 좀 더 잘하게 하기 위해서 주의해야 할 점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둘의 가장 큰 차이는 정보에 대한 가치 판단을 할 때 팩트에 의한 사고를 하는지 다른 사람들의 감정과 관계를 기준으로 사고를 하는가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전에 응답하라 1994라는 드라마에서 일명 남자친구 테스트라는 것을 했었는데 기억을 혹시 하시나요? 질문이 이렇습니다. 오늘 이사했는데 문을 닫으면 페인트 냄새가 너무 심해. 머리가 깨질 것 같고 문을 열면 매연 때문에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문을 여는 게 좋겠니? 닫는 게 좋겠니?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이때 남자친구의 올바른 대답은 무엇일까요? 매연이 낫지 않나? 아닌가? 문 닫고 페인트가 낫겠지?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T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이때 너 괜찮아? 라고 물어본다면 이게 정답 F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대답이죠. 이렇게 대답하는 게 자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F인 성향을 가진 아이를 엄마들은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좀 더 감동적이잖아요. 보통 딸들이 이런 성향이 많기 때문에 아들 엄마들이 딸 엄마들이 부러워하는 이유이기도 해요. 엄마가 어디 부딪혀서 다쳤어요. 으악 하고 소리를 질러요. 그러면 딸들은 달려서 엄마 괜찮아 아프지? 호호 하고 위로를 해줍니다. 그런데 아들들은 웃어요. 딸들도 웃어요. 뭐 세상의 모든 딸들이 다 그런 건 아닌데 이런 딸들이 비율상 많긴 한 편이죠.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그 정보를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해결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 상황 때문에 뭐 누가 힘들어하거나 또 관계에 무슨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걸 걱정하는 게 우선인 사람은 굉장히 다르겠죠? 아이가 유치원생 정도라면 이 아이가 하는 말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는 T인지 F인지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유치원에서 오늘 뭐 했어? 라고 물으면 뭐를 했다 라고 이제 사실관계를 말하는 그런 아이가 있고 누구랑 뭘 했는데 좋았어, 나빴어, 속상했어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F 성향이에요. 저는 첫째를 키우면서든 단 한 번도 유치원 친구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친구들 이름도 잘 모릅니다. 누가 친한지 누구랑 뭘 했는지 한 번도 말을 안 해줬었어요. 아마 T 성향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둘째는 조금 달랐어요. 자기가 싫어하는 친구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 친구 얘기를 계속해요. 그 친구 때문에 이래서 자기가 속상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둘째는 F 성향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자녀분들을 키우다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느끼실 거예요. 우리 애가 관계성을 좀 더 중시하는 편인지 아니면 사건의 팩트와 해결 그 자체를 중시하는지 이게 한 초등학생 정도 되면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검사를 따로 안 해보셔도 관찰을 통해서 알 수가 있으실 거예요. 특히 20살 전에는 사회화가 좀 덜 되기 때문에 그걸 관찰을 해보시면 MBTI 검사를 따로 안 해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T와 F를 구분할 때는 판단을 할 때 이 준거 기준이 그 사실관계가 맞냐 틀리냐를 기준으로 하는지 누구누구 때문에 그래서 좋아 나빠 라고 판단을 하는지를 잘 관찰을 해보세요.
이 T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게 좀 탁월한 편이기 때문에 논리적인 인과관계가 뚜렷한 수학이나 과학 같은 과목을 선호합니다. 대신에 적절한 것을 찾으세요 같은 이런 좀 애매한 표현들이 나오는 걸 싫어하죠. 그래서 사회나 문학에는 좀 약한 편이에요. 그리고 감정 기복이 좀 크지 않은 편이고 독립적인 성향이 강해서 멘탈 관리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F타입에 비해서는 유리한 편입니다. 친구들과의 관계가 성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비교적 적은 편이라고 해요. 그리고 부모와 주위 환경으로부터의 영향이 적은 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F인 사람들은 억압적이고 좀 비인격적인 환경에서 학습 효율이 극도로 떨어지는 경향을 보인다고 해요. 그래서 타인과의 경쟁에 노출되는 걸 좀 꺼리는 편인데 대신에 동기부여의 효과가 극적으로 나타나는 성향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멘토, 부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타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F타입들은 타인에게 관심이 많은 만큼 자기도 관심을 갖고 싶어하는 관계지향적인 성향을 갖기 때문에 어떤 무심함이나 또 사소하게 그냥 툭 던진 말 한마디에 굉장히 반응이 크고 감정 기복이 큰 타입이에요. 그래서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가 굉장히 이런 성적이나 이런 것들의 차이를 많이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친구 따라서 학원 선택하는 아이들 있죠. F 성향인 경우가 많겠죠. 이런 타입들은요,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하는 성향을 많이 가져요.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돌 가수가 공부 잘하는 사람이 이상형이에요 라고 말을 했으면 갑자기 불타올라서 공부를 하는 친구들 있죠. 이런 친구들이 이런 F타입인 성향이 큰 친구들입니다.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표현이 딱 맞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정말 믿어주는 만큼 성적이 나오는 케이스입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사춘기 때 특히 친구 관계 때문에 성적에 타격을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특히 신경을 많이 써주어야 하는 유형입니다. 인문사회와 문학을 좋아하는 편이라고 합니다. T타입의 아이들에게는요, 입에 발린 칭찬을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나는데요. 기본적으로 인과관계를 중시하는 사고형의 입장에서 그런 입에 발린 표현을 들으면 아니 얘는 갑자기 왜 이런 소리를 하나? 하는 상대의 의도를 분석하기 시작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갑자기 남편이 꽃 같은 걸 사갖고 오면 얘가 바람이 났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랑 비슷한 거죠. 그래서 오히려 T타입은 입에 발린 칭찬을 들으면 불쾌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건 시의적절하고 합당한 비판이에요. 잘한 부분이 있으면 잘했다고 말을 해주고 취약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서 설명을 해주고 적절한 대응 방법까지 알려주면 아주 고마워하는 타입입니다. 그래서 공부법 같은 거를 알려줬을 때 가장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는 유형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F타입은 막연한 칭찬이나 입에 발린 소리라는 걸 알더라도 좋아하는 편이에요. 이런 말을 하는 그 자체가 그 사람이 나와 친해지고 싶어 하는구나 하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합리적인 비판이고 또 시의적절하다고 하더라도 자신을 비판하는 것 같은 소리를 들으면 감정이 상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F인 자녀를 키운다면 어차피 아이도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목조목 지적질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특히 T 성향인 부모님들 특히 주의하세요. 저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부모와의 관계성이 좋을수록 더욱더 좋은 성과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관계가 상하더라도 성과를 더 내는 것을 목표로 하는 건 피하는 게 좋은데요. 예를 들어서 기숙학교 같은 데 보낸다거나 또 타이트한 그런 학원을 보내는 경우 성과나 목표 달성에 있어서는 이제 효율적이고 그게 뭐 유리한 측면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부모와의 관계성 자체가 틀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좋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재밌으셨나요? 지금까지 T와 F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도 차근차근 하나씩 구분하는 법과 또 공부법에 대해서 다뤄볼 예정입니다. 이상 퀀텀류가 아는 반부마마였습니다.